자, 이제 해보자. 일단 뭐 첫 페이지는 그냥 후루룩 풀어야지. 근데 이제 4번만 살짝만 언급 좀 할게. 4번만. 4번 뭐 전형적인 문제잖아. 그죠? 전형적인 문제인데 요거는 잘 보면 A0가 뚫려 있어. 구하는 거에서. 그죠? 보통 홀수 번째 합구하고 짝수 번째 합구해라. 요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원리는 요거야. 요 세모 부분이 통째로 1이 되는 x값이랑 마이너스 1 되는 x값 대입하는 거다.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x에 일단 1 되는 x값 대입하려면 마이너스 1 대입해야겠지.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니? 3 맞죠? 3 되고 이제 쭉 더해질 거야. A0부터 쭉 A6까지 하고, 세모가 마이너스 1 되는 x값은 얼마야? 마3이죠. 마3. 그치? 요거까지는 일단 기본. 마3 대입하면 3의 6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세제곱 플러스 하고, 이제 뿔마가 반복되겠죠. 기본 유형이고, 해서 요걸 이제 더해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짝수 번째를 구하겠지. 그쵸? 요거 두 개 더한 거에 절반일 거야. 절반. 여기까지 구하고선,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풀지만 문제를 꼭 잘 읽으라고 내가 이걸 4번에 딱 넣은 거야. A0가 지금 빠져있죠? 구하는 거에서. 이거 됐든 요거 구해서 답 내면 안 돼. 그지? A0 어떻게 구하니? A0? 그렇죠. 여기가 세모가 0 되는 x값을 대입하는 거지. 세모가 0 되는 x값?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그게 얼마니? 2의 6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1. 이게 A0다. 이거 구해서 빼주면 답이겠죠. 그치?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하고, 요거까지 알아도 돼. A6를 구할 줄 알아야 돼. A6. A6 얼마일까? A6. 여기서. 최고 차항의 개수야? 최고 차항 개수 얼마일까? 잘 생각해봐. 최고 차항의 개수는 여기서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치? 여기서 이거 6제곱 한 게 최고 차항 개수야. 그치? A6의 x 6제곱이 우변의 최고 차항 개수고, 우변은 어때? 최고 차항 개수가 x 6제곱이지. 그 A6가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 되겠니? 그쵸? 자, 요거에다 심화 문제까지 한 번 더 해볼게.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자, 여기서 A0부터 4까지 더한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얼마니? A0부터 A4까지 더한 거. 민주야, 얼마니? 0이지? 왜 0이야? 이거 전개를 하면 제일 낮은 항이 얼마야? 제일 낮은 항이 몇 차야? 이거 전개하면? 5차죠, 5차. 제일 낮은 항이. 그렇지 않겠니? 요거를 전개한 게 제일 낮을 거 아니야? 얘 전개식은 5차부터 나온다는 거야. 이건 싹 다 빵이죠, 빵. 요거까지 하면 이제 유형에서 틀릴 거 없는 거야. 알겠죠? 요거 챙기시고. 계산은 좀 생각할게. 여러분 빨리 집 가고 싶잖아. 포인트만 알려주고. 자, 5번 뭐 기본적인 인수분해고, 6번만 그냥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내가 답지 줄 거니까 혼자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냥 넘어갈게. 포인트만 설명하고. 이런 거 이제 6번 같은 경우 뭐 x-a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a 대입해서 0이다 이렇게 풀겠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a, b, c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림차순에서 인수분해 하는 거지. 그쵸? 내림차순에서 인수분해 할 건데, 이제 보통은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것만 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만 좀 조심을 하면 돼. 요게 0이다, 요게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때는 A 더하기 B가 절대 0이 될 수 없는 거야. 언제 하에? 삼각형의 세변 길이로 나왔을 때. 왜? A가 마이너스 B가 될 수 없잖아. 길이니까. 그쵸? 두 번째, 요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그럼 A가 B 플러스 C죠. 요것도 될 수가 없어요. 요것도. 요거 왜 안 되니? 삼각형의 세변 길이지.
세 변 길이 기본 조건이 뭐야? 한 변 길이는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 무조건 짧죠?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작게 되는 거야. 같을 수가 없다. 요거 고르시면 안 된다. 그것만 인지하시면 돼. 답지 보고 잘 공부하시고. 자, 7번 요거 빈출되는 유형이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 좀 해볼게. 두근 나오면 두근 근과계수 쓰고, 그 다음에 3개는 기본으로 쓰는 거야. 대입한 거 0이다. 이거 너무 잘 나오죠. 자, 그랬을 때 2차식이 0일 때 고차식 값 구하라. 이게 키워드야. 그때는 무조건 나눗셈 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지금 2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그냥 차수 떨구기로 해도 되는데, 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K로 바꿔서 대입을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3차, 4차, 5차로 넘어가는 순간 차수 떨구기가 계산 파티가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나눗셈을 해야 돼. 자, 나눗셈을 해볼게요. 요거를 이 뒤에 반원 문제에서도 또 할 거야. 나누면 몫이 1이 되겠죠? 빼면 2알파만 남는다. 결국엔 뭐니? 검산식을 쓰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요 놈이고 나머지가 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요게 지금 0이니까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눗셈을 한다.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그냥 2알파로 깔끔해지는 거지. 그래서 구하는 식이 2알파 분의 1 더하기 2 베타 분의 1이 4분의 1이다. 요걸 푸는 거지. 그래서 통분해서 그냥 근과계수 관계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되겠니? 되겠죠? 됐고. 자, 8번. 8번은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않았을 유형이에요. 거의. 좀 생소한 건데, 내가 이제 뭐 내 수업 듣는 학생들은 요거 많이 봤지만, 요게 좀 특이하게 광명 지역에서만 기출이 없어. 요게 딱 하나 있거든. 딱 하나. 근데 타 지역에서는 정말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봐봐. 3차식이래. 일단 최고차 한계수 1인 3차식 중요하고, 요 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요거 푼 학생들 뭐 ax 세제곱, bx 제곱, cx d 이렇게 해서 식 계산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서 뭐 푼 학생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px는 1의 세근이 3하고 1하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이거의 근이 요거란 얘기는 이항을 했을 때 요거의 근이 3, 1, 마이너스 2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P가 최고차 한계수 1인 3차야. 거기서 아무리 1을 빼봤자 얘는 최고차 한계수 1인 3차로 유지가 되죠. 그치? 그래서 px-1을 식작성을 할 수가 있다. 최고차 한계수 1이고 근이 3, 1,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딱 px 깔끔하게 한 줄로 쓰고 끝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구하는 거는 요 px 요 이항하면 이제 플러스 1 돼서 px가 결정되겠지. 나눗셈 식을 써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뭐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1차 이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 그 다음에 2 대입 해서 여기서 이제 p 마이너스 1값하고 p 2값 구할 수 있으니까 연립해서 풀 수 있다. 되겠니? 그쵸? 자, 요거 좀 응용 버전을 좀 해볼게. 요런 것도 있어.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요거는 x, px는 1의 세근이 1, 2, 3인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되겠니? 그죠? 그러면 똑같이 해보면 x, px, 마이너스 1은 0의 세근이 1, 2, 3이니까 x-1, x-2, x-3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p가 2차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요 놈 3차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 딱 끝난다. 최고차 한계수 모르면 k로만 딱 박아놓으면 되는 거야. 되겠죠? 조금 더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합의사야. 합의사.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x는 4 빼기 x의 세근이
1, 2, 3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야. 되겠니? 그쵸? 1 집어넣으면 성립, 2 집어넣어도 성립, 3 집어넣어도 성립. 여러분 요건 중요해. 왜냐면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P알파는 4 빼기 알파를 만족한다. P베타는 4 빼기 베타를 만족한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지? 조금 바꿔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내냐 또 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다음 식을 만족을 한대. 그때 px를 작성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4죠. 해서 베타가 4 빼기 알파야. 그럼 알파는 4 빼기 베타겠죠? 해서 요 식을 어떻게 바꾸냐? p 알파를 4 빼기 베타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p 베타는 4 빼기 알파다. 그러면 방금 봤던 예시랑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가 되겠니? 요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px는 4 빼기 x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px 더하기 x 빼기 4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거를 식작성을 어떻게 해?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식 쓰고 여기다 최고차 한계수 k 이렇게 박아놓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이거 꼭 이해를 하시고요. 9번 볼게요. 9번.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도 설명을 좀 해볼게. 여기 개념은 이제 그거죠. 마마 위에 뿔 아래 마 그거 묻는 거지, 그지? 자, 일단은 요 주어진 조건 있죠. 걔를 만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겠지 아마? 이렇게 쓰겠지? 그쵸? 해서 x가 5보다 크다, 7보다 작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쓰면 틀려. 알겠니? 자, 맞는데 뭐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 이 선후 관계를 잘 봐야 돼. 루트 A, 루트 B가 우리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A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대 요게 된다 라고 배운 거고, 지금 상황은 뭐야? 이게 만족할 때 A, B의 조건을 끌어내라는 거야. 거꾸로야, 거꾸로. 이해되니? 얘는 지금 요걸 준 거잖아. 이걸 주고 얘가 된다가 아니라 얘를 주고 A, B의 조건을 끌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추가돼야 돼? 요 역방향이 되려면 A는 0 또는 B는 0도 추가가 돼야 돼. A가 0일 때도 0은 0 성립하잖아? B가 0일 때도 0은 0 성립하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또 틀릴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꼭 챙기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올바른 답은 어떻게 되니? X는 5랑 X는 7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범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주어진 식을 보니 분모에 5 빼기 X가 있잖아. 그래서 X가 5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면 완벽한 범위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일단 그걸 기본 세팅으로 하고 이제 꺼내볼 거야. 요거 뿔 마죠? 요거 7보다 작으니까 요것도 뿔 마. 요거 마 뿔. 요거 뿔 마. 이렇게 되네. 자, 합쳐볼게. 뿔마일 때는 그냥 합쳐요. 그 다음에 뿔마일 때 또 그냥 합치죠. 저거 그냥 7 빼기 x에 이렇게 합쳐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 요거 위에 뿔 아래 마일 때는 마가 튀어나오면서 합치는 거야.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앞에 플러스 없어지고 일단 이렇게 합쳐줘요. 5 빼기 x, x 빼기 5. 그리고 뒤에 거 5 빼기 x, x 빼기 5.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거 정리 좀 해볼게. 요건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루트 x제곱 i. 그 다음에 요 놈은 루트 7 마이너스 x의 제곱 i. 이렇게 정리하고, 요건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 얘도 i.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앞에 거는 절대값 xi. 뒤에 거는 절대값 7 마이너스 x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서 최종적으로 요거 xi 나오고 요거 양수네. 7 빼기 x의 i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요 좀 허수부 정리하면 되지. 마이너스 1 더하기 7i 이렇게 정리되네. 되겠니? 요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복소수 음수의 제곱근 성질 기본이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요건 이제 키워드가 뭐냐. 일단 가족권 보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할 거야. 1대입 마이너스 1대입은 하지, 여러분들. 그치? 1대입 해봐. 좌변 0되고, 우변은 2f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f 마이너스 1이 0이다 끊을 수 있네. 그 다음, 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2 F1 요게 빵이다. F1이 빵이다. 여기까지는 얻을 거야. 이것도 한 줄이 딱 끝나. 키워드는 뭐냐면 나머지가 같다. 요거 좀 적어볼래? 나머지가 같은 상황이야. 나머지가 같은 상황. 나머지 같다 나올 때는 해야 되는 행동이 딱 정해져 있어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2p로 쓰겠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2p로 쓰겠지. 자, 그럼 나머지 갖다가 나오면은 무조건 뭘 하면 되냐? 이항을 하면 돼. 자, 봐봐. 2p를 이항을 해볼게. fx-2p는 x-2의 fx예요. 아, qx. 근데 그놈이 지금 뭐야? 이항을 했더니 걔가 x제곱 플러스 1 q'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럼 뭐니? fx-2p라는 게 이렇게도 인수분해되고 이렇게도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x-2도 갖고 있고 x제곱 플러스 1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뭐가? fx-2p가 요 놈이 x-2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x제곱 플러스 1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근데 지금 f가 지금 몇 차례? 4차례, 4차. 최고차 한개수 1인 4차례? 그럼 최고차 한개수 1 받고 여기 3차야? 뒤에 1차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맞지? 자, 그럼 이제 구조를 보면 미지수 2개, 대입할 거 식 2개. 대입해서 연립하면 끝난다. 굉장히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어. 있죠? 11번. 오늘 시험은 광부 학생들은 좀 잘 봤어야 되는 시험이지? 그치? 내가 왜 시험 보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자, 이거 가볼게. 좀 춥다. 자, 요거 나오면은 해야 되는 행동은 딱 정해져 있어. 요 BD 있죠?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쓰는 거야. BD를 도형적으로 뭐라고 이름을 명명을 해야 되냐면 현이라고 해야 돼요. 현.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현이나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 찍어야 돼. 뭐를? 수직 이등분 선을. 현이 있어. 중심 있죠. 반지름 이어. 이등변 삼각형 되지? 그럼 여기서 찍으면 수직 이등분이 된다. 이 성질을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성질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BD를 현으로 봐서 찍어야 될 거야. 찍으면 수직 이등분 된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하고 지금 요 C 있죠, C. C도 뭐 이렇게 이어볼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AD도 이렇게 이어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랑 CD가 같대 또.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등변 삼각형. 근데 여기서 뭐가 숨어 있냐면 3학년 2학기 개념인데 반원에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니, 얘들아? 지름에 대한 원주각 요거 몇 도요? 요거 90도죠. 90도. 그치? 아, 얘가 90도네 해서 삼각형 ABD랑 요 M이라고 할까? M? ABD랑 OBM이 닮음이 되는 거야. 닮음. 그게 몇 대 몇 닮음이냐? 1대 2죠. 1대 2. 중점이니까. 맞지?
1대 2, 얘도 1대 2 이런 관계 있다. 되겠지? 자, 해서 뭐 이제 좀 써볼게. 여기 길이 지금 a 빼기 2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a 빼기 2라고 돼 있어. 하고 지금 지름 길이가 2a네. 그럼 여기 2a, 여기 6 해서 요 AD 길이를 좀 피타고라스를 써볼게요. AD 길이. (2a) 빼기 36의 루트예요. 일단 이렇게 써놓고 내가 뭘 할 거냐면 딱 요거 키워드만 읽어내면 돼. 요거는 아무리 변형이 돼도 요 틀은 안 바뀌거든. 숫자만 바뀌고. 그러니까 요 틀만 기억하면 돼.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쓸 거야. 여기서 잘 보이니? 요 a 빼기 2 그리고 요 길이는 우리가 이미 구했어요. 왜? 얘도 지금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거잖아. 이등변 생각하면 수직 이등분. 그쵸? 근데 요 길이를 지금 우리가 요걸로 구해놨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문자 하나만 더 써볼게. 여기를 n이라고 해볼까? n. an 길이는 ad 길이죠. 이렇게 꺼내보자. 루트 4의 제곱이네. 쏘리. 4의 제곱. 4 꺼내면 2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9야. 그래서 얘는 요거의 절반이 되는 거지. 이렇게. 요 광부 프린트에 있는 문제죠, 요거? 그지? 자, 요 길이가 an 길이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그림을 떼어내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a고, 여기 c고, 여기 n이고, 여기 a 빼기 2고, an이 루트 a 제곱 빼기 9다. 이제 cn만 표현하면 끝이야. cn만. cn은 어떻게 되냐? cn. 자, OC 길이 얼마니? OC 길이? OC 길이. 반지름이니까 a죠. 그 다음에 ON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얘가 6이었지. 그럼 요거 3이죠. 얘도 3이야. 알겠니? 그쵸? 자, 해서 CN 길이는 전체 반지름 A에서 3 뺀 거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쓰면 끝나요. 되겠죠? 되게 유명한 문제고 여러 지역에서 기출이 많이 되거든요. 꼭 아셔야 되고. 뭐 풀이는 해야지. 요 2차식 쓴 거를 좀 뺏겨 볼게. 그냥 하자. 그것도 시간이네. 자, 해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하고 요거 제곱 a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높이 제곱 정리하면 a제곱 지워지고 9 지워지고 a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제로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뭐야? 2차식이 0일 때 지금 뭐 묻는 거니? 고차식 묻는 거지. 고차식 나눗셈 하면 돼. 나눗셈. 알겠죠? 나눗셈. 그 결과는 좀 내가 좀 뺏겨 볼게. 시간상. 몇 번이니? 11번. 나눗셈을 하면 나머지가 18a 더하기 11이 떨어져. 18a 더하기 11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냥 정답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2차식이 0일 때 고차식값 구하라고 하면 나눗셈을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정답이다. 근데 얘가 지금 보기 없잖아요. 왜 어떻게 하면 돼? a 값을 구해서 대입하면 돼. 근해 공식을 써서. 여기서 근해 공식 써서 대입하면 딱 정확하게 정답이 나온다. 되겠죠? 어, 12번 넘어가고 13번도 한 30초만 설명할게. 요거는 조금 과장 못해서 10초 만에 풀어야 돼. 10초 만에. 자, 아래로 블록이야. y는 4하고 지금 나 조건이 y는 4하고 접한다는 얘기야. y는 4하고. 그죠? 근데 fx 그래프의 축방 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요 라인이 마이너스 3인 거 아니야? x는? 그치? 그래서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냐? fx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fx 빼기 4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따라서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어려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뭐야, 축이 저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해놓고 요거랑 4랑 같다고 놨을 때 접하는 거니까 D0 쓰면 되는 거고. 되겠죠? 자, 14번. 요것도 푸는데 1분도 안 걸려. 잘 보세요. 이거를 Z를 A 플러스 BI를 넣어서 끌고 간다. 그거 잘못 푸는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푸냐. 잘 보세요. 이것도 광고 프린트에 있는 거지? 그지? 나 조건을 먼저 해석해야 돼. 이거를 만족하는 허수 Z가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의 밑줄 쳐. 허수 Z 존재의 밑줄 쳐. 나 조건의 밑줄 치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얘들아. (3x제곱) 더하기 mx 마이너스 a는 0의 허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다 z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요거에 허근 존재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본 개념이 뭐야? 허근 존재한다? 뭐로 가야 돼? 무슨 식? 판별식. m제곱 플러스 12n이죠? 요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일단 요거를 나 조건에서 끌어내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조건은 뭐냐면 결국에 이거에 두 근이 한 근이 Z예요. 그럼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야? 그거에 무슨 래? 켤레지, 켤레. 두 근이 Z 바인 거야. 두 근 나오면 뭐 해야 돼? 두 근. 근과 계수 관계. 우리 뭐 기계적으로 해야지. 이거에 두 근이라며. 두 근의 합성. 마이너스 3분의 m이야. 그게 지금 얼마래요? 가해서 4래요. 그거 얼마야? m 값이 마이너스 10이다. 바로 나오는 거야. 그치?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144 더하기 12n이 0보다 작다. 따라서 n이 마이너스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의 최애 대값은 마 13이다 하고 풀이가 끝나는 거야. 되겠지? 저걸 2차 방정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15번 볼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두 개 절대값이 같대. 2차식이래, 2차식. 만약에 얘네가 최고차항 개수가 정확히 같아. 뭐 1이고 1이야, FG가. 그러면은 가에서 두 개를 빼면은 2차항이 사라지지 않겠니? 그치? 근데 뺐는데 2차항이 안 사라졌다는 거야. 2차식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럼 뭔 얘기야? 절대값이 같은데 뺐는데 안 사라졌어, 2차가?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얘가 마이너스 2고 얘는 2라는 얘기야. 요게 일단 이해돼야 돼. 요거 이해되니? fx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g는 2x제곱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뺐을 때 마이너스 4 어쩌고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변형 포인트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개수를 바꿀 수 있죠. 여기 개수를 만약에 6으로 바꿔봐. 6. 그럼 f의 최고차항 개수는 어떻게 돼? 3이겠지. 3. g의 최고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3일 거고. 그게 일단 변형 포인트다. 되겠지? 자,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가족권에서 당연히 대입을 하고 싶을 거야. 마이너스 3 대입해요. 빼기 g 마이너스 3이요. 이건 안 하면 안 되죠. 2 대입해.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f 마이너스 3하고 g 마이너스 3하고 같대. 그 다음에 f2하고 g2하고 같대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됐어. 그러고서 지금 준 조건이 두 개 그래프가 A, B에서 만난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냥 어딘가 A, B에서 만나는 거야.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요 놈을 마이너스 요 놈을 2, 어쩌고라 놓고 요 놈을 마 3, 어쩌고라 놓을게. 그냥 됐죠? 그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요거 기울기식을 써보자. 기울기식 어떻게 쓰리? 증가량 분의 증가량이죠? 그지?
여기서 이거 빼볼게. 오른쪽에서 왼쪽 빼자.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 그리고 여기 좌표가 F-3이라고 쳐보자. F하고 G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그러면 Y 증가량은 이렇게 될 거야. 그 놈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 식을 얻어낼 수 있죠. F-3 마이너스 F2가 양변 5 곱하면 5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1단계. 되겠지? 그치?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꾸리꾸리하죠? 뭐가? 얘 5인데 쟤 하필 5야. 그치? 여기도 숫자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뭐 7, 7, 6, 6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거랑 관계를 따져야 돼. F-3 더하기 G2가 그게 5래요. 그럼 이거 뭔 얘기니? F-3 같고 5가 같아. 그럼 얘끼리 같다는 얘기지. 얘끼리. 그죠? 맞아? 요게 서로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겠지. 마 F2랑 G2랑 같아. 를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지. G2가 마 F2랑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F2랑 마 F2랑 같은 거예요. 따라서 뭐니? F2가 빵이죠, 빵. EFE가 제로니까. 그치? F2가 빵이다를 얻을 수 있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그럼 F2가 빵이니까 G2도 빵이겠지? 자, 일단 요걸 얻었어. 그죠? 그 F2 0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요 값 알 수 있겠네. F2 0 집어넣으면 F-3이 오고 G-3도 오겠네. F-3이랑 G-3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정보를 다 찾은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식이 뭐냐? 이제 풀이는 다 끝났어. fx, gx가 아까 최고차함계수 얼마였니? 요거 마 2고 요거 2였어요. 근데 2 넣었을 때 빵이잖아. 일단 이렇게 작성이 되겠지. 하고선 뒤에 모르니까 x-a, x-b 쓰겠죠. 이렇게. 요거 대입하면 a, b 구해주고 끝난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딱 숫자 변형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봐야 돼. 최신 기출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 뭐, 나머지 정리는 심화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제일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이 중간고사에서. 가족권은 그냥 조건이고, 여러분, 그리고 문제 풀 때 있잖아. 항상 첫 번째 줄을 잘 읽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지. 3차라는 거. 그죠? 되게 중요한 조건이야. 근데 나 조건에서 x-2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대. 몫이 그럼 몇 차겠니? 1차겠죠. 1차. 확정적으로. 왜? 곱한 게 3차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여기서 이거 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오는 거야. 일단 나눗셈식을 썼어요. 근데 F2가 1을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하필이면 x-2다 이런 거지. 하필이면. 대입을 해보자. 1 대입을 하면 이거 날라가고 2a 더하기 b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가 적중된다기보다는 태도가 적중이 되는 거거든. 항상 시험 문제는. 여러분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을 거야. 이런 식 나왔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이 좀 반복되는 게 있어. 요거 얻었어. A, B의 관계식. 그 다음에 뭐 하지? 보통은 한 문자로 표현하죠. 한 문자로. 그지?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꼭 알아야 돼. 여러분 교과서에 그 뭐냐? 뭐 나누어지가 뭐 요거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 x-3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요거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3 대입해가지고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다. 이 관계식을 끌어내서 b를 이항을 해가지고 대입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행동이 바뀌어야 돼. 그럼 이거 구했어. 그거 어떻게? 다시 대입해야죠. 다시 대입해.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할 거는 다 했고 구하는 거를 보자니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개념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새로운 문제는 철저히 태도로 푸는 거거든. 태도로. 하필이면 x-2의 세제곱이야.
얘가 문제가 x-1의 세제곱으로만 바뀌어도 문제를 못 풀어요. x-2로 왜 하필을 줬을까? 2고 2잖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얘 대입한 다음에 묶어버리면 딱 x-2가 하나 더 나오더라. 그래서 분배를 하면 a의 x-2의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1의 x-2 제곱 되고 뒤에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x-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a가 되고 나머지가 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니? 그쵸? 그러니까 이게 rx다라는 거야. 해서 r0가 r3이다 대입하면은 그냥 a값 1차 방정식 나와서 풀이가 끝난다. 되겠죠? 이것도 참고로 유명한 문제니까 이 정도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돼. AB 나왔을 때 태도를 알려줬죠. 자, 17번. 이 17번 같은 게 요새 조금 모의고사 트렌드거든? 이런 거. 잘 보세요. 자, 두 2차 다항식이 있대. 저기 항상 선입하는데 여러분 저 가족권 보면 당연히 뭐가 생각나? 저 P제곱 빼기 Q제곱 보고 해야 되는 행동은 딱 하나죠. 뭐야? 그렇지. 합차잖아, 합차. 합차로 뜯을 거야. P 빼기 Q. P 더하기 Q가 X제곱, X-1, X-2. 요것도 변형이 되기 딱 좋거든요. 요 문제. 잘 보셔야 돼. 그럼 이런 생각해봐. 첫째 줄에 두 2차 다항식이래. 근데 요 두 개를 곱한 게 4차야, 4차. 여러분들 대부분은 요 논리 과정을 그냥 비약을 치고선 풀 텐데 두 개 곱한 게 4차야? 그냥 2차, 2차라고 박아버리면 안 돼, 사실은. 모르잖아요. 3차, 1차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모순이 생기죠. 2차하고 2차 빼서 어떻게 3차가 생겨. 그치? 그 3차, 1차, 1차, 3차는 절대 안 된다. 그지? 확정적으로 2차, 2차라. 그래서 차수 파악을 일단 하고, 그러면 내가 요게 요즘 트렌드라고 했잖아. 트렌드라고 하는 그 키워드 포인트가 뭐냐면 함수 조합작이야. 조합작이. 자, 결국엔 2차, 2차니까 요거 지금 항이 x 하나, x 하나, x-1 하나, x-2 하나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얘를 몇 개씩 뿌려줘야 돼? 2개씩 뿌려줘야 돼. 2개씩. 그치? 자, 2개씩 뿌려줘 볼게. 그래서 일단 P 빼기 Q만 한번 해볼게요. 총 케이스는 요거밖에 안 돼. X 뿌려주는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얘들아, 요거 일단 이해되니? 여기서 2개를 P 빼기 Q한테 뿌려줄 건데 얘한테 x 2개 주는 경우, x-를 주는 경우, x-2, x-2 이렇게 주는 경우밖에 없죠. 일단 최고차 한개수는 나중에 계산을 하고 일단은 그 상황에서 나 조건을 보는 거야. 저 P 빼기 Q한테 2 대입한 거랑 1 대입한 거의 크기를 비교해달래. 크기를. 자, 요 첫 번째 경우 한번 봐볼게. 여기가 2 대입한 거를 쓸 거야. 여기다 1 대입한 걸 쓸 거야. P 빼기 Q한테 2 대입을 해봐.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4죠. 얘 1이지. 그거 절대값 취해봐. 이렇게 되죠. 모순이 생기지. 모순이. 그죠? 얘 2 대입해봐. 2고 1 대입하면 빵이야. 얘도 모순이에요. 얘 2 대입해봐. 0이지. 요 1 대입하면 요 0이지. 요것도 모순이죠. 요거 2 대입해봐. 0이고 1 대입하면 절대값은 1이지. 그치? 요 경우가 정답인 거예요. 요 경우가. 나죽고 마죽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다. 되겠죠? 그럼 풀이는 끝났어 이제. 이거 파악만 하면 풀이는 되게 쉬워져. 따라서 P-Q가 일단은 x-1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P 더하기 Q는 누굴 갖고 있어야 돼? x 하나, x-1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리 안 했던 최고차항 개수만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도 포인트야. 두 개를 곱해서 최고차항 개수 1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얘가 초고 참개수가 a야. 그럼 얘는 얼마겠어? a분의 1이겠지. a분의 1. 곱해져서 1이 돼야 되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끝났다. 자, 그럼 이 다음에 뭐 하면 되냐? 조건 줬잖아. P3 더하기 Q3이 24래. 여기다 3 대입해요. 해서 A분의 6이 24니까 A가 4분의 1 나오네. 4분의 1. 그럼 끝났죠. 4분의 1이다. 4분의 1,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P 빼기 Q랑 P 더하기 Q가 구해줬고, 구하는 건 P4야. 요거 식 다 결정됐으니까 두 개 더하면 2P가 나오겠죠? 2P가 쭈루룩 나올 거야. 2로 나누면 이제 P 값이 딱 나오는 거겠지. 되겠죠? 요새 요 함수 구성 짜는 게 굉장히 트렌드다. 18번 볼게. 18번. 19번은 풀이하는데 뭐 2분밖에 안 걸리니까 18번 딱 보고 빠르게 하고 끝내줄게. 자, 이것도 복소수 사이클 찾는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에도 그렇고 무수히 많아. 무수히. 근데 그 반복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결국에 있잖아. 복소수 문제에서 MN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 그냥 무조건 거듭제곱해서 규칙 찾는 거야. 아무리 복잡해 보여. 아무리 무섭게 생겨도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그냥 끌고 가야 돼. 알겠니? 무조건 그냥 대입하면서 규칙성 찾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된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제곱해서 마4 되려면 2i 또는 마 2i가 돼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건 또 변형 포인트가 뭐가 돼 있어? 여길 4로 내든가 1로 내든가 마 1로 내든가 이런 것도 낼 수 있는 거야. 제곱해서 4가 돼야 돼? 뿔마 2가 되면 돼. 1이 되려면 뿔마 1이 되면 돼. 아, 마일은 안 되네. 아, 마일도 되죠? 뿔마 i가 되면 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 얘는 m으로 도는 애고 얘는 n으로 도는 애야. 따로따로 도는 애야. 따로따로. 그러니까 사이클을 따로따로 찾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를 사이클을 찾아볼게. 요거를 그냥 z라고 하자. z제곱은 2분의 2i니까 i예요. 그러면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네. 8제곱 1이죠? 일단 8사이클 찾았어. 사이클을 찾았다. 1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i를 w라고 보면 i는 뭐 4사이클이죠? w제곱이 마이너스 1. w제곱이 1이다. 이렇게 찾았지. 굉장히 풀이가 간단해. 그래서 뿔마 이해하게 되는 거. 이거 좀 더 써볼까? 그냥 이건 4개 다 쓰자 그냥. 자, 그럼 이제 조합을 짜볼게. 지금 결국에 묻는 게 뭐냐면 z의 m제곱이랑 오메가 n제곱이랑 빼서 일단 2i가 되는 거 먼저 찾아볼게. 그러려면 요게 i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i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지? 얘 i 되는 사이클이 어딨어? i? 요거네, 요거. 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m은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2짜리 찾으면 돼. 나머지 2짜리. 그쵸? 근데 50 이하래요? 그럼 요거 최대값이 얼마니? 그냥 50이네. 50. 그죠? 50이 맥시멈이 되겠지. 그 다음에 n의 포인트는 뭐야? 마이너스 i 되는 거?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짜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그거 맥시멈이 몇 개니? 얼마니? 47. 44 더하기 3이니까. 해서 이 경우에는 일단 m 더하기 n 값이 97이 나오는 거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해볼게. zm 빼기 wl이 이번엔 마이너스 2i가 되는 걸 찾아보자. 그러면 얘는 요게 마 i가 되고 요게 i가 되면 되겠네. 마 i 빼기 i니까. 자, 마 i 되는 거 이거 찾아줘야겠네. z제곱 z 세제곱 구해볼까?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안 되고 이렇게 곱하면 되네. 이렇게 그죠? z 6제곱이 z 6제곱이 마이너스 i지, 그지? 해서 이것도 찾으면 m은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다. 그러면 요거는 46이 되겠네. 46. 자, 그 다음에 얘는 4로 나눴을 때 i 되는 거는 나머지 1자리죠. 그게 얼마야? 49. 그래서 더하면 95다. 최종적인 m 더하기 n의 최대값은 9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가 아무리 변형이 돼도 여러분들 그냥 대입해서 사이클 찾는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19번은 되게 쉬워요. 빨리 풀게.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 찾으래. 사각형 나오면 무조건 분할하는 거야. 분할. 잘라 그냥. 요 그림 좀 키워놓고 할게 그냥. 여러분 근데 여기서 얻을 교훈은 딱 하나야. 사각형 나오면 예쁜 사각형이 아닌 이상 무조건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르냐?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왜? 대각선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잘랐다고 해봐. 이렇게. 얘는 예뻐요.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예쁘지가 않아. 그러면 예쁘지 않다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일관적으로. 맞지? 일관된 태도로. 예쁘다의 정의는 변이 축에 평행한 게 있어야 돼. 왜 그러냐? 축에 평행해야 그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 x축에 평행한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x좌표의 차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축에 평행한 길이가 있어야 이 선분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얘도 비스듬하지, 얘도 비스듬하지, 얘도 비스듬하지.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물론 구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렵게 구해야 돼. 그래서 대각선을 이렇게 잘라보는 거야. 그랬더니 요놈 밑변 높이 예쁘죠? 축에 평행하지, 둘 다? 요놈 밑변 높이 예쁘지? 축에 평행하지? 이렇게 풀면 그냥 끝난다. 알겠죠? 넓이 10만 세면 끝나. 요즘 x좌표가 얼마니? q가 마이너스 4.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가 지금 4니까 곱하기 4 곱하기 그냥 p의 y좌표네. p의 y좌표가 x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k라고 되어 있으니까 y좌표는 이렇게 되겠네. 요거랑 이제 뭐 더하면 돼? 2분의 1에 요거 밑변 길이는 r좌표가 지금 2라고 돼 있죠? 요 길이 2가 되겠지. 곱하기 2 곱하기 요 높이는 얘는 지금 가로 길이잖아. 가로 길이는 항상 x좌표의 차로 구한다. 여기 x좌표가 지금 0이고 여기 x좌표가 마k니까 가로 길이는 k가 되겠죠. k. 해서 두 개 더하면 그냥 2차식 돼서 쉽게 2차 함수 최대차수를 구할 수 있지. 되겠니? 되겠죠. 고생하셨고